돌아갈 다리를 불사지른 반수생 여러분, 이투수고 방동진입니다. 자, 반수란다는 것 대단히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수강생들을 겪어본 바 반수생이 성공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로 절반의 노력으로 다시 그 대학으로 자기가 평소 다니던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반수생이라면 꼭 들으시고 이제부터 무엇을 할 것인지, 수능 국어를 작년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지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축제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가슴이 아파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고 있는 거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대학을 다시 돌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짜고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예요. 선생님이 수능 국어에서 가장 지금부터 꼭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잘 짜시고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개념학습입니다. 자, 백지라고 생각하자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작년에 몇 등을 받았던, 몇 점을 받았던 1학기 동안 지금 11월부터 지금 현재 5월, 6월까지 공부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지예요. 자, 백지라고 한다면 빠르게 이 백지에 있는 머리를 국어적 능력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우선 개념학습이 돼야 돼요. 자, 선생님 교재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종글자라고 10시간에 끝내는 시리즈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 아니고 어떻게든 압축적이고 빠르게 강의를 듣고 나서 자신의 문학 개념, 문학 독해 원리, 독서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풀이할 것인가, 자, 문법 개념, 그리고 문법에 대한 문제풀이까지도 완벽하게 잡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준을 잡는 것이겠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성적을 올리는 기출 분석입니다. 기출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EBS보다 기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둘 다 해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한 개만 하라고 하면 저는 기출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기출 분석은 여러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5개념만이라도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2019, 18, 17, 16, 15, 6, 9 수능 15회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냐면, 자, 4개월 정도가 남을 거예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남을 거예요. 4개월이라고 하면 16주죠. 한 주에 한 개만이라도 완벽하게 기출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현장 학생들의 기출 분석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선생님 기출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뭐가 잘못됐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그냥 문제만 풀고요. 근거만 찾고 해설지와 비교한다면 내 근거가 맞았네 하고 넘어갑니다. 혹은 아하 17번의 2번 선지의 근거는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아니죠. 17번의 2번 선지 근거를 못 잡은 이유를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과 영어도 똑같은 거야. 수학에서 만약에 30번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한테 선생님 30번 문제 풀어주세요 라고 해서 과외 선생님이 열심히 풀어줍니다. 30번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나? 오르지 않아요. 어떻게 질문해야 돼? 선생님 30번 문제를 풀었는데 이 과정까지는 제가 해결이 되는데요.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해야지. 이게 공부야. 근데 학생들은 대체로 그냥 내가 다시 풀고 과외 선생님 풀어주면 끄덕이고 넘어가죠.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숫자만 바꾸고 다시 바꾸면 다시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다.
포인트를 잡으시는 기출 분석이 필요하다. 자, 보세요. 선생님 뭐 이거 기출 분석 자료실에 보시면 기분 만점이라고 해갖고 기출 분석 틀도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이 학생이 한 거 잠깐 볼게요. 첫 번째 보면 문풀 전 나의 목표라는 거 설정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은 저의 현강을 듣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 같은 거, 독해 원리 같은 것이 잡혀 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70분을 목표로 푼다. 화작문 15분 이내, 문학 22분, 독서 32분을 자꾸 푼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한번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 자, 답이 명백한 문제는 선지 스킵을 한다 라고 했고요. 세트 문제는 푸는 순서를 정하고 접근한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으면 알겠죠. 뭐 읽기 중 다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정확하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달성 여부를 정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킵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네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시간을 제대로 못 지켰네요. 이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야지만,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볼까요? 분석 전 나의 문제점. 아이고, 잘 많이 썼네요. 간단하게 조금만 읽어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선지 제발 끊자. 눈대중으로 보지만 말고 손을 계속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 문장의 호흡이 길다 보니 자칫 틀린 부분을 놓치기 쉽다. 지문이 제시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해당 지문에 뭐라든가 이용한 기법이 맞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문제점을 정리했어요. 선지를 끊어있는 걸 잘 못했나 봐.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점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선생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네이버 카페에 매주마다 현장 학생들이 잘한 베스트 기출 분석을 올려놓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문제 17번. 17번 문제가 틀렸나봐. 글쓴이의 견해가 나타나 있는 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했고요. 문풀 순서도 다시 한번 정리해봤고요. 앞으로 주의할 점. 지문이 100% 이해가 안 되면 글의 구조만이라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자라는 식으로 했고요. 자, 틀린 문제에 대한 근거도 모두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도 한번 정리했고, 그 다음 볼까요? 자, 다 분석한 다음에, 물론 지문 분석도 했습니다. 다 한 다음에 자기의 보완점을 적습니다. 장문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대충 그러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푼 게 여실히 드러난다. 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자꾸 나의 해석을 덧붙이게 되는 것 같다. 화작문도 결국 비문학이니까 비문학 풀이에 쓰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선지 함부로, 애매한 선지를 함부로 판단하는 짓 하지 말자. 확실히 틀린 것만 X치고 애매하거나 판단하기가 오래 걸릴 것 같은 선지는 무조건 별표치기. 이런 식으로 자기의 보완점을 정리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뭘 해놨냐. 오늘부터 나는 이런 것처럼 공부 계획도 세웠습니다. 비문학 메모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기. 매일혁명 시간은 무조건 지킨다. 나의 현주소. 매일혁명이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학습지입니다. 자, 나의 현주소. 취약 부분 계속 체크하기. 그 다음 못하는 부분을 잡아야 성적이 오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현장 애들은 이렇게 피드백도 해주는데요, 조교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물론 기출 분석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학생,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EBS 연계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문학도 중요해요. 자, 근데 포인트, 문학과 비문학입니다. 이거 선생님 교재 표지인데요. EBS에 대해서 수특과 수화는 완벽하게 분석이 되셔야 되고, 어디까지 나와야 되냐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제목만 딱 보더라도 그 내용이 싹싹싹싹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비문학은요, 수특 비문학을 읽은 다음에 그 읽는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물론 양적 완화 지문이라고 했다면 양적 완화가 무엇이었는지, 글의 전개 내용이 어떤 건지를 대체적으로만 파악하고요. 수능에 다시 양적 완화 지문이 나온다면 이해가 용이하게끔만 만들면 돼요. 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문학과 독서까지 모두 다 하시면 되고요. 화작문은 솔직히 EBS 같은 경우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을 줄이는 EBS 연계학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 번째, 개념학습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출분석을 하시면서 EBS 공부까지 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9월 모평 전까지 EBS 학습 끝, 개념학습 끝,
기출 분석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늦게 시작한 만큼 정말로 모든 거를 불사르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수생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이 대학에 발걸음을 옮길 때 내 자랑스러운 대학이다 라는 마음으로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절반의 노력으로 대학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